안녕하십니까. 울산 하심사 주지 도법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 다가올 이민년 우리나라 국을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22년 되면은 이민년 호랑이죠. 호랑이 자체가 그렇죠. 힘차고 아주 정열적이고 또 활동적이고 이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2021년 우리 신축년을 보게 되면은 음이 강한 해였었어요. 대신에 이민년은 양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분야에서 발기도 찰 것이고 활동력이 굉장히 강한 해다. 이제 이래 보이는데요. 어쨌든 신축년보다도 더 활기차고 발전해 나가는 한 해가 안 되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민년에는 우리가 대선이 있죠. 대통령 선거도 있고 이를 통해 가지고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는데 21년 우리 신축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난리가 났었지요. 그리고 또 경기도 많이 침체가 되고 또 악화되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운영하신 분들도 문 닫는 것이 아주 부지기수였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살기에는 어려웠다 이래 지금 보여지는데요. 대신에 22년 이민년은 아무래도 신축년보다도 여러 분야에서 활력을 되찾는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2022년 상반기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21년부터 굉장히 침체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22년 들어서는 아무래도 중하반기부터는 호전되는 상황이 발생이 안 되겠나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호전되면은 당연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안 좋아지겠나 판단하게 되는데요. 전에 내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방송을 간단하게 한 적이 있는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도 같은 이야기를 내가 드렸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게 되고 경제적인 것은 물론 사회 이제 전문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본다. 이렇게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이 돼요. 특히 이민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있었던 그런 경우에 중하반기 들어서는 안정세도 찾아지고 하락세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겠고요. 2022년에 들어서는요 물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한 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마 이러한 영향으로 강력한 태풍과 많은 비로 인한 물난리 같은 것도 발생이 되거나 큰 홍수가 찾아올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바람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부동산이 하도 치솟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 같은 거 경제적인 침체 같은 게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도 상당히 폭등하게 됐는데 물가 안정 같은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바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민년에는 서서히 바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22년 이민년에 우리가 3월 달인가 그렇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그럴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제일 궁금할 겁니다. 근데 딱 집어가지고 누가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아주 조심스럽고요. 그래 어쨌든 어떤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 대통령이 자리에 오르는지 그런 거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주 강한 카리스마 이런 것을 겸비하고 또 화합과 소통이 잘 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특정 이념에 치우쳐져서 갈등과 이런 것을 유발시키고 자기만의 고집으로 밀어붙이는 분이 아니라 전 국민을 포용하고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국민의 편에 서서 우리 국민이 원하는 이런 것을 잘 이끌어 나가시는 분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지 않겠나. 결국은 첫째는 지금 현재 보기에는 경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를 생각할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선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어떠한 사람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새로운 정치 세력 이런 게 등장하고 또 이래 됨으로써 큰 에너지가 크게 안 일어나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 분도 상당히 크게 상승이
될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국민들도 큰 자부심을 아마 느끼지 않겠나. 그러니까 안전적인 발전 같은 거요, 국가적인 위상 같은 거, 이런 지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좋은 쪽으로 상황이 전개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 분야에서 내가 이제 조금 한번 봤어요. 실질상 오프라인 사업보다도 온라인 사업도 많겠지요. 매장 중심보다도 영업 라인이나 배달 사업, 그렇죠, 뭐 주문 포장, 특히 요즘 인터넷 시전, 뭐 인터넷 사업 관련 이런 쪽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흐름을 맞이하게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또한 이거 물류나 의학 쪽, 그다음에 연구하는 부분 쪽에서도 상당히 흐름이 좋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우리 국군은요, 한 번에 크게 들어오거나 내리막을 타거나 하지는 않아요. 오로지 우리가 봤을 적에는 나라가 바로 서야 되고, 또 정치인들도 올바른 행을 하신다면은 우리한테는 많은 기회가 늘어날 것이고, 쉽게 당빠싸움만 할 게 아니라 기회를 우리 국민들한테 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면은 국민들 또한 여유와 행복함, 이런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사실상 안 그렇습니까? 조국이 흥하고 복지, 경제, 정책 이런 게 국민 편이라면은 이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그러실 거예요. 서로가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주시면은 행복 지수는 최고로 올라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군에 대해 가지고 짧은 지식으로 풀어왔지만 더 자세한 내용도 할 수가 있겠지만 방송상에 너무 조심스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재미로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